아니, 아니 이런 대열을 낚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아니 목소리가 아니 지금 완전 안녕하세요. 대열급이죠. 아니 좀 시간 좀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형 갑자기 그 아니 야 오늘 김태호 PD하고 전화 연결하고 그렇죠. 우리 영석 PD하고 이거 지금 인터뷰하면은 이거 아니 우리가 왜냐면 밖에 지금 바람이 너무 불고 비가 오늘 많이 와가지고요. 여기 오늘 상암 하다가 지금 이게 TVN 쪽에 있어갖고 좀 불러온 거거든요 일단. 아니, 저는 저희 오디오 감독이 저기 서 있는 거예요. 네. 저희 같이 하거든요. 아 우리 솔린이 여기 맞아요. 솔린이. 야 솔리마 하려고 하는데 저기서 누가 형이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아 잘 됐네. 잠깐 지금 시간 괜찮아요? 괜찮아요? 혹시 뭐 가볍게 그냥 토크 좀. 네 토크 좀. 그래. 잘 됐다. 야, 진짜 이거- 야, 우리 또 영석 PD 좀. 네. 아, 잠깐만, 어디서 얘기를 해야 되나? 일단 좀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TVN의 나영석 PD라고 합니다. 네. TVN의 우리 예능의 왕. 그렇죠. TVN 예능의 왕.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대형 개그맨이 있다면 예. 대형 PD님. 그렇죠. 그렇게 한번 뭐 표현을 진짜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움직이면 네네. 대한민국 예능이 들썩거립니다. 그렇죠. 예. 전 세계에 섭외할 수 없는 사람이 없는. 예. 그만. 죄송합니다. 저에게 조용히 그만. 우리 저 나영석 PD 진짜 반가워요. 진짜 반갑습니다. 저 오랜만에 봬요. 아니 내 프로그램에서 나영석 PD를 본 거는 완전 이제 저기 조연출 때 그죠? 그쵸 저 완전 어릴 때는 예. 막 다 옮겨다니면서 옮겨다니면서 같이 찍고 봤는데 이형 프로 할 때 갑자기 나갔다가 뭐 또 들어오기도 하고. 예.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나영석 PD가 메인 PD가 되시고는 저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일단 저 요즘 어떻게 좀 지내시는지 간단하게 좀 그 근황을 한번 좀 여쭤볼까요? 어제 그제 월화 신서혁이 첫 녹화 했어요. 맞아. 그 기사 봤는데 그 지금 국내에서 뭐 녹화를 하신다고. 어떻게 녹화 잘 됐습니까? 네 녹화 뭐 재밌게 잘 된 것 같아요. PD님이 이 정도로 재밌게 잘 됐다 하면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오늘은 어떤 일과를 보내고 계셨어요? 어제 녹화 뜨고 들어왔더니 서울에 온 게 이제 밤 늦게 와가지고 늦게 왔구나. 네 아까 점심 때쯤 출근해서 여기 또 이번에 삼시세끼는 방송 중이거든요 아직.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 편집실 들렸다가 또 그 아이슬란드 간 맞아. 새끼라고 그것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편집실에서 또 담당하는 신우정 PD랑 얘기 좀 하다가 아니 진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뭐 이 TVN의 예능이 이렇게 진짜 꽃을 또 피운 데는 네. 우리 나영석 PD와 뭐 물론 또 나영석 PD와 함께하는 수많은 제작진들과 많은 그렇죠, 출연진 그렇죠. 분들이 계셨지만 뭐 진짜 어마어마한 또 공을 세우셨고 감사합니다. 예. 아니 나영석 PD가 이렇게 뭐 예능을 계속해서 좀 성공할 수 있는 그 좀 이유라고 할까요? 많이들 좀 질문을 하겠지만 뭡니까? 진짜 내가 형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이런 거 물어봐야 돼요. 나영석 PD,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 거야 좀. 왜냐면 내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좀 중점을 두는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좀 얘기. 강연 가면 이제 해야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요? 강연 가면 왜냐면 이제 대학생분들이나 뭐 PD 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말이 되게 여러 가지 그래도 뭐 이런 거 신경 써야 됩니다. 뭐 좋은 프로그램이 이래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예. 이제 형 같은 사람이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은 사실 전혀 없죠. 아니 왜요? 아니 나름에 궁금하잖아요. 나영석 PD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 프로그램을 성공할 수 있는가에 그렇죠. 대해서. 저도 너무 궁금해요. 그때 원래는 1박 2일을 너무 오래 했으니까 이제 여행 프로는 당분간 하지 하지 말자. 말자. 그러고 다른 걸 막 이제 시도했는데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욕 좀 먹더라도 하던 거 또 하자. 근데 솔직하다. 솔직해. 솔직해. 남들이 봤을 때 좀 비슷한 포맷 아니야? 라고 하더라도 욕 좀 먹더라도 뭐 욕은 잠깐이니까. 근데 확실히 여기 세긴 세도 잠깐은 잠깐이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프로그램이 또 잘 되면. 그렇죠. 예.
또 국내 여행을 오랫동안 돌았으니까 그래도 국내를 또 가면 그거는 정말 그건 나쁜 놈이니까 하지 말자. 해외를 가야 되겠다. 해외여행 가는 포맷을 해야 되겠다 하다가 누굴 모시고 가면 가장 즐거워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이거다 이거. 여기서 포인트가 나오네. 시작은 요걸 좀 먹더라도 내가 좀 잘하던 걸로 하자 했는데 그 안에 뭔가 다른 게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 우리 요진 PD가 이제 이적을 해서 오늘 뭐 첫 방송이 된다고 네, 제가 맞습니다. 우리 뭐 유키즈에도 살짝 좀 뭐 도와주러 왔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요진 PD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프로그램 좀 있습니까? 글쎄요. 안 해봤던 거를 하고 싶다는 욕심 반. 그다음에 얼마 전에 나영석 선배를 여기 와서 만났는데 네. 너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를 먼저 고민을 해보고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것에 약간 10%나 20%의 새로운 가능성을 덧붙이는 게 좋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왜냐면 저는 사실은 저는 이런 말하면 좀 너무 얘기하세요. 예. 저는 사실 프로그램 무조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된다라고 하는 게 뭐 시청률적으로든 솔직히 얘기하면 시청률이 솔직하다. 솔직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여기도 저희 3명만 앉아있지만 여기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다 그래. 걸고 있잖아요. 자기의 맞아요. 어떤 직과 커리어와 모든 걸 걸고 사실 형도 그렇고 내가 막 맞아요. 예를 들어 재석이 형한테 형 이번에 뭐 새로운 거 하나 같이 해요 그랬는데 잘 안 되면 이 형도 난감하고 저도 난감하고 그렇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난감하고 서로 만나면 어색하고 좀 현실적인 생각을 조금 많이 하자라는 좀 네, 얘기이신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저는 이것도 하나만 여쭤보고 예, 싶어요. 얘기하세요. 이게 나영석 PD님 프로그램을 보면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어. 나와서 저분을 왜 섭외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막상 보면 아 진짜 저런 매력 때문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이렇게 캐스팅할 때 어떤 점을 좀 이렇게 보고 좀 하시는지. 혹시나. 제가 봤을 때, 저 친구가 딱 들어갔을 때, 어떤 생각으로 저 친구를 섭외를 하셨을까? 그러니까 네. 그 캐스팅하는 기준이 좀 있을까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시청률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무 솔직하다. 솔직해. 왜냐면 솔직해. 물론 뭐 승원이 형과 혜진이 형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너무 어울리시는 분이라서 캐스팅을 하지만 더 잘 어울리는 분이 있으실 수 있죠. 근데 지금 세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거리를 두시는 것 같아요. 거리를. 절대 당분간 너랑은 지금. 세영님. 혹시 나영석 PD는 요즘 또 미디어 환경도 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왜요? 우리가 좀 아니, 너무- 생각보다 질문 수준이 높죠? 너무 형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말을 여기서 달라요. 우리가 나를 지금 여기서는 나를 다르게 봐야 돼, 영서가. 그러니까 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또 우리 예능이 나갈 방향은 어디인가? 도대체 어딘가? 우리는 where?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세상이 진짜 빨리 바뀌고 있구나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1박 2일 할 때가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아니구나, 한 9년 전이고. 그래, 한 10년 됐어요. 10년 됐네요. 10년. 그때까지만 해도 뭐 사실 예능 프로 뭐 하면 시청률이 뭐 성공했다 그러면 뭐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뭐 약간 이런 게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그 파이가 지금 줄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줄었죠, 그때에 비하면. 예, 지금 사실 3% 넘어가면 우와 막 요즘 뭐 진짜 요즘 뭐 만세죠, 만세. 진짜. 그 정도 되면 엄청 잘 된 거거든요. 네. 근데 뭐 그때 1박 할 때는 뭐 한 20% 넘어야 한 대박, 그죠? 앞이 1로 시작하면 네. 아 이번엔 열심히 뭐 안 했나 보다. 그 정도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긴 바뀌었어요. 요즘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TV를 안 볼까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저도 잘 안 보더라고요. 텔레비를. 그래요? 그러니까 매체가 너무 많이 생겨서 옛날에는 이제 TV밖에 볼 게 없었는데 요즘은 또 너튜브도 보고 맞아요. 무슨 OTT라고 불리우는 그런, 네. 그런 플랫폼도 보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하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제 TV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서 저 걱정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최근에 그래서 좀 놀랐던 게 이제 아이슬란드 간 새끼가 5분 편성이 돼가지고 저건 또 뭐 또 새로운 시도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많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뭐 사실은 잘 모르니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올드 미디어에서는 경험이 그래도 10년, 20년 했으니까 그래요. 아예 더 늦기 전에 그냥 해보자.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냥 편성도 파격적으로 한번 바꿔보고 뭐 이제 인터넷으로도 좋겠다. 가능하게 한번 해보고 나영석 PD니까 그렇게 편성해 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내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나영석 PD니까 그런 편성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나영석 PD가 그만큼 했잖아요. 뭐 요즘 뭐 진짜 TVN 예능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 사실 TVN 예능이 그렇게까지 막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정말 이 나영석 PD가 정말 잘한 거죠. TVN의 왕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수! 행가리를 쳐줘야 돼요, 사실은. 누가 행가리 쳐줬니, 영서가? 예, 우리 혹시 나영석 PD 개인적인 요즘 고민이 좀 있어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뭐 아주 사소한 거라도 괜찮습니다. 고민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이제는 좋아해 주시고 기대를 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괜히 실패하고 잘 못하면 이제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진짜 그 칭찬이 또 반대로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니까 점점 그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이 막 이런 거 새로운 거 해봐요 저런 거 해봐요 해와도 옛날에는 그래 뭐 해볼까 하다가 요즘은 그거 했다가 괜히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뭐 저거 했다가 또 이런 잘 안 되면 어떡해 그렇게 회의를 끝내놓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쓸쓸해지고 씁쓸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뭐 됐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내일 가면 그래도 더 좀 새로운 거 해야지 하고 갔다가 또 나도 모르게 이제 막 방어적으로 자꾸 성공의 맛을 들여서 그럴까. 좋다. 지금 지금 저 타이틀 나왔어. 나영석 성공의 맛을 보다. 왜냐면 예전에 여정 쌤이 저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 뭐라고 있으세요. 그러셨어요? 너는 크게 한번 실패해봐야 진짜 좋은 인생이 열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들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요즘 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근데 참 저 본인도 뭔가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욕구 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런 욕구도 알지만 어떻게 보면 늘상 또 잘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갈등이 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완전 있어요 완전. 아니 그러면 그걸 한번 왜냐면 PD를 꿈꾸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있잖아요. 분들이 있어서. 좀 이분들에게 좀 나영석 PD가 조금 좀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 게 좀 있다면.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텔레비를 보면서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 찍고 내가 좀 싶다, 해보고 싶다. 만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그 생각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각오 하나 이 두 개를 들고 오시면 왜냐면 하고 싶은 거에만 막 몰입해 있다가 괴로워지는 PD들을 저는 되게 또 많이 봤거든요. 저도 원래는 코미디 가고 싶어서 들어왔다가 또 뭐 이런 형들이랑 또 버라이티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재밌네 또 해서 옮겨갔다가 또 리얼리티 쇼도 하다가 막 이렇게 사람 마음이 계속 바뀌고 하는데 저는 PD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좀 그런 유연한 생각을 사람.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럼 오늘 공통 질문을 한번 여쭤볼까요?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정말 좀 영향을 끼친 대중문화 스타가 혹시 있어요 나영석 PD는요? 저는 저는 요즘 호동이 형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왜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강호동 씨를 이렇게 아주 편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랬어요. 네. 뭐 불편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저 형은 저런 스타일이지 되게 제가 인간적으로 막 알고 싶거나 다가가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길게 이 형과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강호동 씨하고.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 갓 입봉했을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인연이 끊길 때 계속 이어져 가면서 어제 녹화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그 형이 이렇게 노랗게 분장을 하고 저기서 코끼리 코를 돌고 있는데 맞아 저 형이 옛날엔 뭐 했지? 나랑 1박 2일도 했었지. 그럼 그 전에 뭐 했지? 그 전에 씨름 선수였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천하장사를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연예계로 들어왔다가 뭐 고생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다가 또 국민 MC가 되시고 뭐 재석이 형과 막 같이 어쨌든 옛날에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랫동안 꾸준한 사람이 너무너무 대단해 보이는 그거 진짜 대단하다. 거예요. 그래서 야 저렇게 많은 부침도 있고 힘든 시간도 있었을 텐데 자기 자신임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 아 나도 참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어제 갑자기 이렇게 코끼리 코도는데 묘하게 또 그럴 때 그 생각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니 그 오늘 저희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있는 게 본인이 주인공인 어떤 컨텐츠를 컨텐츠. 만들었어요. 첫 자막을 뭐라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영석 PD가 주인공이에요. 네. 글쎄요. 과연 점점점 물음표? 과연 그의 인생. 사실 예능 PD들이 없이는 못 사는 자막이 몇 개 있거든요. 다행이네요. 그렇네요. 과연 점점점 물음표. 한편 한편. 그런데 이때 역시 예능 PD다 보니까 예능에서 자주 쓰는 자막. 네, 인생에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맞아요. 과연이네요. 과연. 과연 아니 네. 사실 이게 또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뭐 이제 나영석 PD가 좀 그러시면은 뭐 얘기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한번 여쭤보는데 우연히 만났으니까 한번 또 이 얘기는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얼마 전에 올해였나요? 작년이었나요? 연봉이 작년 아니 그래서 미안합니다. 내가 좀 미안. 아니 근데 내 주변에도 막 방송국 PD님들이 막 술렁술렁 됐어요. 이게 술렁술렁 됐어요. 이게 돈 좀 받았어요. 돈 좀 받았어요. 아니 그럴만해. 그럼요. 사실, 그럴만해. 사실 그거는 이제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한 아니, 성과 그럼요, 아닌가요? 아니 네. 사실 뭐 여기 지금 TVN도 그렇고 그만큼의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를 냈기 때문에 주는 거죠. 네. 사실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좋겠다. 매년 저렇게 그렇죠, 큰 그렇죠, 돈을 그렇죠. 뭐 물론 근데 큰 돈이라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그게 네. 뭐 연봉은 아니고요. 그날 뭐 그 기사 났을 때 제가 이제 지금 현지에서 먹힐까 하는 이우영 PD랑 당구 치고 있었거든요. 옆에 상암동에서 저녁 먹고 그래서 이우영 PD가 이제 자기 차례가 아닐 때 초코치를 하고 기사를 눌러봤는데 그 기사가 이제 뜬 거죠. 걔가 큐대를 내려놓더라고요. 미치겠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민망하고 그렇죠. 막 복도에서 어쨌든 후배들 만나고 해도 뭐라고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 설명을 한다고 내가 뭐 그런 돈을 또 안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받기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민망하기도 하고 뭐 좀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전체적인 상황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조금 저희가 바로잡을 것은 이제 뭐 한 해 연봉이 아니다. 연봉이 아니고 그거죠. 예. 괜한 얘기 또 꺼낸 거 아닌가 하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편집실 어딘지 다 알아요. 들어가서 직접 할 수도 있겠네요. 직접. 그렇죠. 그렇죠. 나영석 네. 자기한테 막 뽀샵하고. 네네네. 열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 좋습니다, 좋습니다. 대한민국 공익 버라이어티를 창시한 우리 스타 PD의 시조세 우리 김영희 PD님이십니다. 아유. 야, 이거 뭐 숨겨진 양심을 위하여 주사시반 시음악 준비됐죠? 생각을 좀 정리를 더 해가지고 제가 뭐 시상식이나 MBC에서 우연히 이제 뭐 계실 때 지나가다 뵌 적은 있지만 방송 녹화를 PD님하고 한 거는 거의 뭐 2002년이 마지막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죠? 일단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 예.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제가요? 예. 예, 안녕하세요. 유재석 씨가 이제 30년 되셨다고 그랬는데 네, 그쵸, 저는 PD 생활한 지가 35년 됐습니다. 예, 하고 처음에 사실은 몰래카메라로 입봉이라는 걸 해서 굉장히 큰 성공을 한번 거둔 적이 있었고 아, 성공이죠. 진짜. 와 어마어마한 뭐 거의 신드롬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네. 예. 그리고 제가 그 몰래카메라 하고서 참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뭐예요? 뭐냐면 방송이 나간 다음 날 밥을 먹으러 가나 길을 가도 사람들이 전부 몰래카메라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너 어제 몰래카메라 봤어? 막 맞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2번 더 했습니다. 2번째 성공한 프로가 대박이 난 프로가 양심냉장고예요. 양심 냉장고. 그 양심냉장고를 하는데 그 다음날 되면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가도 수근수 양심냉장고 봤냐고, 야 정기전 지켜야 돼, 그런 얘기를 막 하는 좀 신기한 경험. 그리고 마지막 최근에는 그 나는 가수다 했을 때 나는 가수다가 방송이 나오고 나면 사람들이 전부 나가수 얘기만 해요. 그리고 길을 가면 나가수에서 그 전날 방송했던 노래가 다 나오고. 흘러나오고. 그래서 야, 진짜 할만하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에 가서 중국 배우들과 함께 예능을 만들고 3년 동안, 그리고 돌아와서 MBC 부사장으로 복귀를 해서 콘텐츠를 총괄하고 있다가 작년에 그 퇴임을 하고 잠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고 계신. 고민을 하고 있는. 지금 아직도 자기 소개죠? 와 역대 자기 소개 가운데. 예. 그렇죠. 예. 와 나 지금 순간 중간에 내가 뭘 물어봤었지? 뭘 여쭤봤었지? 이제 고민했었어요. 예. 자기소개 틀을 떼주신 예. 거니까 지금. 아, 그래요? 예, 뭐 진짜로 그럼요. 자기 소개를 한 거죠. 본인 소개를 하신 거니까. 안녕하세요, 김영희 PD입니다. 예. 편집하십시오. 아니 그 요즘은 어떻게 좀 이렇게 지내시나요? 내가 그동안 이제 시청자들의 받은 게 있으니까 이 방송 콘텐츠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좀 쉬시고 계시다는 얘기죠? 아니, 쉬는 게 아니고 놀고 있죠. 쉬는 거는 가만히 있는 거고 노는 거는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예. 김열 PD님 이런 식이에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일단 간단히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일단 86년 예능국 MBC의 예능국에 입사를 해서 일밤 얘기했지만 몰래카메라. 대박이었죠, 대박이었죠. 원래 카메라야. 양심 냉장고. 늘 신호를. 칭찬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몸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신 박전문 씨를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책을 읽읍시다. 정서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 하자. 예, 이게 이제 신동엽 씨가 하셨던. 건강해야 돼. 어? 아, 체한다고 그래 미안하다. 들어와. 2학년 학생이야? 여기 1학년 11반 교실인데 왜 왔어? 그리고 이제 눈을 떠요. 예, 뭐 등을 연출하면서 천천히 떠보세요. 눈을 살짝 떠보세요. 이제부터. 잘 보여요. 공익 버라이어티의 새로운 장을 여셨고요. 2005년 MBC 최연소 국장님. 예. 2011년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들을 캐스팅해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음악 예능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역사를 쓰신 분입니다. 예. 바람이 분다 보내긴 싫은데 잊힐 때 사랑했던
진짜로 우리 그 예능 쪽에서는 대단한 분이에요. 입지전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성함은 많이 듣고 했지만 사실 실제로 일한 거는 이제 제가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죠. 예. 제가 또 인생에 있어서 책이라는 거하고 거의 진짜 엄청난 높이의 담을 쌓고 살았는데 진짜 책을 읽읍시다로 하면서 책을 읽게 됐어요. 첫 책을 그 책을 왜 한 달에 한 권 읽어야 되잖아요. 자, 아직도 괜히부리말 괜히부리말 알고. 알고. 예. 근데 그 책을 선정을 했는데 그 다음날 딱 나갔잖아요. 대박이 났죠. 완전히 이 두 분의 활약으로 대박이 나고 막 책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 당시에 이제 서점에 가면 서점에 아예 한 공간이 책을 읽읍시다 헌정 네, 베스트셀러 그 공간이 있었어요. 저를 그 당시에 왜 캐스팅했어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별로 웃기지는 않잖아요. 그 당시에 네, 아니 유재석 씨 지금도 보세요. 이게 폭발적으로 뭘 웃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이 개그맨들 그룹 중에서는 굉장히 노멀한 평범한. 예. 근데 그런 사람이 대박이 나고 롱런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한 번 빵 터지고 나면 그 소재로 이제 고갈돼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은은하게 오래 가야 되는데 굉장히 소탈하고 솔직하고 그래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마 유재석 씨가 데뷔해서 한 8년 차, 9년 차 됐을 텐데 제가 쿵쿵 따 하고 있을 때인가요? 예. 그때 내가 딱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캐스팅을 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그 칭찬합시다라는 프로를 마치고 네, 맞아요. 1년에 그 영국에 연수를 가게 돼 있는데 예. 갔다 오면 내가 프로그램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유재석 씨를 만났어요. 예, 맞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유재석 씨는 내가 보니까 차세대 이 대세다. 지금 내가 영국에 가니 미리 내가 말을 해놓는다.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예. 영국 다녀오면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모르는데 어쨌든 유재석 씨랑 하고 싶으니까 나랑 좀 하자. 나랑 하니까 기다려달라. 그랬더니 좋다고 그랬어. 그러고 나서 영국을 1년을 갔다 오고 나서 기획을 한 게 느낌표였고 느낌표와 코너가 한 서너 개 있었는데 책을 읽읍시다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김영만 씨하고 둘이 해라. 캐스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1년 전에 약속을 하시고 오셔서 내가 이제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을 한다. 뭔데요? 그건 얘기할 수 없다. 예? 현장에 오면 내가 얘기를 해줄게. 맞아요. 녹화 당일날 얘기를 해요. 아니, 진짜요? 네, 녹화 당일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뭔지를 얘기 안 해주신다. 나만 믿어라. 왜냐하면 미리 얘기를 해줘도 준비할 게 없고 준비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김영만 씨, 유재석 씨가 책을 읽을 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책을 읽을 리가 없어. 근데 계속 작가를 통해서 나한테 직접 전화해서 도대체 뭐냐고 도대체. 아니 녹화들한테 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예. 준비할 필요 없다. 전혀 없다. 나옵니다. 그냥 와라. 나오면 된다. 대단하시네요 진짜. 근데 실제로 그날 와가지고 대본을 받았어. 예. 그 깜짝 놀라더라고. 지나서 얘기지만 김영희 PD님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그냥 따라서 했지. 다른 분이 갖고 있으면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내가 진짜 한마디라도 물어봤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MC로서의 진행력도 많이 좀 진행력이 많이 늘었죠, 사실은. 진짜 많이 늘었죠. 예. 예. 왜냐하면 그거는 그 당시만 해도 길거리 다니면서 실제로 보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을 상대로 어떻게 말을 끌어내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제가 진짜 실제로 유키즈에서 길거리 다니면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초를 김영만 형님이 하는 걸 보고 정말 많이 배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당시 녹화한 걸 보면 제가 그렇게 뭐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거의 뭐 옆에 그냥 있어요. 만화로 이렇게 나왔군요. 맞아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가 누구죠? 네, 지금 저희들이 탈 지하철에 오고 있는데 말이죠. 과연 이 지하철 안에 봉순이 언니를 읽은 분이 계실지 여러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 유재석 씨한테는 항상 얘기했어요. 말 많이 하거나 질문 많이 할 필요 없다. 그냥 많이 웃어줘라. 너 웃기려고 그러지 마라.
너 웃기려고 그러지 필요 없다. 네, 그냥 웃어주고 들어주면 됩니다. 나름은 제가 뭐 저 그 당시에 쿵쿵따를 하면서 나름 좀 폼이 괜찮았거든요. 나름의 좀 자신감이 있었던 때인데 웃기려고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건지가. 왜냐하면 이제 2MC인데 김용만 씨는 참 인터뷰를 잘해요. 너무 잘했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드럽게 질문을 하거나 아주 위트 있는 질문을 해서 그냥 아주 무장 해제를 시키는 맞아요. 네. 가장 감명 깊은 말은 규절은 어떤 구절이 있나요? 승리를 확신하는 자가 승리한다. 어디까지 봤어요? 지금 한번 더 봐요. 40페이지 넘겼네. 야, 나는 모든 책이 40페이지 고비인데. 근데 유재석 씨는 아직 그런 스킬이 좀 약한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질문을 시켜가지고 2MC를 골고루 배분을 하다가는 이 프로가 안 망하죠,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김용만 씨한테 질문을 몰아주고 정말 재치 있는 리액션을 하거나 좋은 리액션은 다 유재석을 잡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갔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진짜 제 인생을 바꿔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또 책을 읽읍시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이죠. 정말 그 진짜 용만이 형이 그 당시에 그 일반 출연자분들, 이 시민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생판 길에서 처음 보는 분이잖아요. 야, 근데 그분하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을 무장 해제를 시키고 뭔가를 막 너무 이게 마술 같았어요, 진짜. 그 당시는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걸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지? 진짜 실제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와, 용만이 형을 보면서 감탄을 많이 했다. 근데 그거를 저는 유퀴즈 시작하면서 재석이 형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지. 같이 다니면 대본이 없잖아요. 대본이 없는데 옛날부터 알던 사람인 것처럼 재석이 형한테 안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장사 안 하시고 밖에 나가 어떻게 이렇게 계셨어요? 하지? 사람 댕기는 거 봐야지. 지금 아무 그런 미래는 없어요. 미래는 없고 이대로 뭐 사는 게 좋지요. 어렸을 때부터 꿈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꿈을 정하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근데 갑자기 꿈 얘기 물어보면서 되게 황당스럽고. 나는 지금 아직 정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꿈을 물어보고 꿈이 없으면 빨리 꿈을 찾으라고 그러는 게 내가 물어보는 뭐 꿈이 뭐예요 이런 거 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약간 부담스러웠어요. 약간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대단한 게 그 뭐냐면 역시 이제 1인자가 될 수 있는 게 자기가 물러나 줄 알아요. 그렇지 않고 이제 같이 치고 올라서 나도 뭘 좀 따먹겠다 그러고 막 했으면 사실은 프로도 잘 안 되고 둘 다 좋지 않은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그걸 딱 자기가 한 발 물러나주고 밑에서 해주고 웃어주고 막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는 사실은 유재석 씨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량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PD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가장 잘 나가는 연예인을 내 MC로 캐스팅해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캐스팅해서 그 사람을 딱 띄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김용만 씨랑 유재석 씨를 캐스팅할 때는 사실은 김용만은 더 안정적이었고 유재석 씨는 진짜 거의 이제 쿵쿵 따로 이제 뜨르는 져서 완전히 새로운 그 대세가 돼가는 시점이었고 그래서 둘을 합쳐서 이걸 만들고 맞아요. 그러니까 민석이도 그렇게 한 건데 지금 잘해야 돼요. 그 당시 나란 말이야. 맞아요. 왜냐면 그때는 진행을 사실은 김용만 씨가 하면서 유재석 씨가 약간은 지금의 조세호 씨보다는 훨씬 더 역할은 많았지만 맞습니다. 아니 사실 뭐 경호하게도 받아들이고 제가 그러면 되는 거니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PD님이 예능에 최초로 시도한 것들이 많아요. 자막. 우리가 지금은 모든 예능이나 이 자막들을 다 쓰지 않습니까? 자막을 최초로 사용한 게 김혜 PD님이에요. TV파크라고 그 프로를 만들면서 자막을 처음 썼어요. 박미선 씨, 김용만 씨가 막 나오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TV파크 김용만 박미선입니다 막 이러는데 막 자막이 막 뜨는 거야. 말하는 대로 막. 안녕하세요. TV파크의 김용만입니다. 안녕하세요, TV파크의 박미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김용만 씨가 그 제 방송국 후배인 것 같은데 맞죠? 네, 선배님. 아이, 내가 그런 소리 듣자고 그러면 앞으로 잘해라. 야, 이것도 그 당시에 정말 신선했죠. 예능 프로 최초 정치인 출연.
네. 제가 이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때 이경규가 간다 일요일 밤을 하던 시절인데 그 당시에 그 총재 총재님이셨죠. 예, 총재 예. 그 야당 총재 시절이었는데 그분을 제가 출연시키죠. 야, 그다음에 느낌표 할 때도 노무현 대통령 맞아요. 제가 그래서 청와대를 갔잖아요. 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메뚜기라고 저를 여기서 진짜 놀랐어요. 어떻게 나를 아시지? 지그시 쳐다보시는데. 지금 눈치채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별명이 이제 메뚜기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이 착하고 멋있고 항상 그래요. 예. 저는 사실 예능 PD가 되면서 그 예능 프로를 위상을 좀 올려놔야 되겠다. 위상을 올려놓고 싶은데 그러려면 가장 즉각적이고 간단한 방법이 대통령을 출연시키면 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 대통령이 나왔어? 대통령이 예능 프로에 나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문에 다 대서특필이 되는데 그때 예능 프로에 진짜 대통령이 출연했다. 예능 프로에 진짜 대통령이 출연했다. 이런 이 머리 기사들이 많이 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예능 프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좀 공헌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능 최초가 또 있는 게 아까 얘기 들었지만 MBC 최연소 예능국장. 무한도전이 초창기에 이제 뭐 다들 뭐 아시는 이야기지만 진짜 시청률이 잘 안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김영희 국장님이 국장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뭐 프로그램이 뭐 이제 오늘 내일 뭐 없어져도 사실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김영희 국장님이 제가 그때 하신 얘기가 기억이 나요. 야 재석아, 그 저기 무한도전, 야 그거 괜찮아, 야 그거 걱정하지 말고 해, 걱정하지 말고. 예. 왜 그랬냐면 출연자들도 걱정할 정도로 시청률이 안 나온 거예요. 상대 프로에 대해서 완전히 압도적으로. 그리고 이제 편성국에서 3개월 지나고 4개월, 5개월 되니까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프로를 교체하자, 이거 내리고 이런 얘기가 막 나왔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계속 지켜봤는데 이건 너무 재밌는 거야. 재미가 있는데 이 시청 습관 때문에 그 KBS K본부 프로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편성 책임자들을 막 설득을 했죠. 내가 국장이었으니까 나 이거 그냥 간다. 다른 거는 내가 다 바꿔도 이건 안 바꾼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재석 씨 만나면 걱정하지 말고 와. 괜찮아. 내가 다 막아줄까. 진짜 그래서 상당히 그 한마디가 저희들한테 좀 힘이 많이 됐고, 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뭐 지나서 이제 하는 얘기지만, 야 이거 어떻게든 한번 해봐야겠다. 진짜 이거 나 진짜 야 이렇게까지, 솔직히 그런 부담이 없으시겠어요? 아무리 국장님이지만 사실. 초창기에는 사실 그 뭐 이 전철하고 막 달리기 시작하고 황소하고 이거 하고 목욕탕에서 목욕탕에 물려고 뭐 이거 연탄 나르 막 이러는데 아니 저렇게 재밌는 프로가 어딨어 대한민국에. 저게 제일 재밌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게 참 진짜 지나서 또 드리는 얘기입니다만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책 이후로는 사실 두 분의 접점이 조금은 없지 않으셨습니까? 얼마 안 있다가 예능 국장을 하는 바람에 맞아요. 이제 현업에 사실은 좀 떠나 있었죠. 그리고 다시 복귀를 해서 나는 가수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센세이션이에요. 나는 가수다를 할 때는 사실 일할 기회가 없었죠. 나는 가수다가 나올 때만 해도 사실 굉장히 방송가에서는 한편으로 이제 김영희 PD님의 복귀작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불러일으켰지만 무엇보다 아니 가수분들을 경연을 시킨다고? 그때 사실은 저기 언주 작가가 같이 했었죠. 나는 같이 가수. 했었죠. 언주 작가가 대단하거든요. 굉장히 대단한 작가인데
처음엔 이걸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언주 작가를 모셔오느라고 제가 며칠 밤을 설득을 하고 해가지고 결국엔 와서 같이 하게 됐어요. 언주 작가를 초빙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게 사실 나가수가 성공할 수 있는 그 초석이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A급 가수 7명을 딱 리스트업을 했잖아요. 네. 이소라 씨, 김건모 씨, 윤도현, 백지영 뭐 쭉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할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작가팀에서 전부 이구동성으로 국장님 이거 대박은 대박인데요. 섭외가 될까요? 그러니까. 섭외만 되면 대박입니다. 단서를 딱 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내가 섭외를 하고야 말겠다. 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대단하긴 한데, 같이 일하는 게 너무 피곤하겠는데. 아니 사실 저 뭐 이 질문을 좀 갑자기 좀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역대 예능 촬영 현장을 하루 좀 돌아갈 수 있다면 어느 현장으로 좀 돌아가고 싶으세요? 사실은 저는 하나만 꼽으라면 나는 가수다. 첫 방송 테이프를 딱 넘기고 난 그날로 가고 싶어요. 왜요? 일요일 날 5시 방송인데 편집이 계속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고 늦어져가지고 4시까지 편집을 하고 그때 편집을 담당한 PD들이 4명이 있었는데 이때 매일 밤을 새다 보니까 집에를 못 들어가고 그 야전 잠바 같은 거 걸치고 맨날 똑같은 일 입고 막 수염도 못 깎아가지고 수염도 다 이렇게 났어요. 이렇게 막 꾸벅꾸벅 졸면서 편집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탁 넘기고 나니까 이제 좀 홀가분해졌는데 집에 가서 첫 방송하는 걸 모니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냥 여 앞에서 호프집에서 맥주나 한잔 하면서 첫 방송 모니터 할까 그랬더니 그럴까요? 해가지고 그 MBC 바로 옆에 호프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뭐 한잔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탁 마시고 막 이만 500cc 잔에 막 소주 넣어가지고 한 완샷하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에이 다 끝났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끝났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근데 그 호프집은 꽤 큰 호프집이라 이 큰 모니터들 있잖아요. 스포츠 경기들 주로 많이 틀어요. 거기에 전부 나가수가 틀어져요. 거기 꽉 차 있는데 일요일전이야. 거기 온 사람들이 이거 하면서 전부 휘끌어가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고 야 이거 대박 났다. 좀 우리가 만든 것 같아. 네.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해가지고 밤새 기분이 좋아서 한잔을 하던 그날. 네, 그날로 가고 싶습니다. 돌아가서 뭐 거기 모이신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하자. 우리 뭔지 모르지만 한 번 더 하자. 그 대박 내자. 아니 혹시 지금 우리 뭐 많은 예능 프로그램들이 지금 방송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혹시 뭐 아쉬운 점이나 뭐 그런 거 혹시 없으세요? 뭐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어느 프로가 하나 뭐 가요 프로가 성공하면 가요 프로가 막 너무 많아지고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좀 그렇지 않은 아주 새로운 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피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시도가 조금 가능해지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또 시도가 많은 분들에게 그 박수를 받는, 그랬으면 좀 좋겠어요. 우리 김영희 PD님이 그 당시에 사실 유럽을 예능 촬영으로 간다라는 건 상상을 못하던 시절이에요. 왜냐하면 제작비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뭐 파리, 영국, 뭐 한 베를린 3박 5일 일정인가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 말이 안 되죠. 3박 5일 동안 4개국을. 그거는 진짜. 그것도 한 3편인가요, 그죠? 4편. 그러니까 4개국을 가면서 한 개국당 한 편씩.
3박 5일 동안요. 한 달치는. 진짜 조금도 안 됐는데 난 좀 이탈리아 도착해서 아 이탈리아 그래도 뭐 좀 쉬는 줄 알았어요. 자 오프닝 준비해야지. 이탈리아에서 찍고 바로 다음 날 새벽에 다음 나라로. 새벽 3시에 기상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빨리 가야 된대요. 비행기 시간 때문에. 비행기 시간 5시 비행기 타고 거기에 6시에 도착해야 또 새벽 아침 촬영을 시작하니까. 아니 그래서 내가 용만 형이랑 와, 그 얼마나 졸렵습니까? 시차공 적응도 안 된 데서 3시간 잤나? 2시간 잤. 뭐 잤다는 것도 뭐 거의 기절했어요, 기절. 기절하고 일어나서 뭐 여기가 이탈리아인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 식당에 뭐 아침 뭐 빵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아유 이거라도 먹어야겠다 그랬는데 김여희 PD님이 뭐 하는 거야? 스태프들이 막 빵하고 야 먹지도 못하고 관광버스에 타가지고 소리 날까봐. 로마 파미치노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장장 12시간을 알아서 오다 보니 말이죠. 이 사람 상태가 왜 이러나 이게. 어디 헤엄쳐 왔나? 저희가 이곳에 온 지 지금 50시간이 넘었죠. 56시간 정도 됐는데 잠을 한 3시간 잤습니다. 엉덩이를 대고 밥을 먹어본 적이 없죠. 아 그렇죠. 네, 차에서 주로 먹는 게 이제 햄버거 콜라인데 그래서 이탈리아 오면 뭐가 어떤 음식이 유명하냐? 햄버거입니다. 햄버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 다음 가는 나라도 마찬가지로 햄버거입니다. 파리를 가도 햄버거, 런던을 가도 햄버거. 유럽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햄버거입니다. 일용할 양식인 햄버거가 도착했습니다. 자, 유럽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햄버거. 제일 맛있는 음료는 콜라. 오늘 그걸 돌아다니면서 햄버거를 먹으며 악전고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계 문화에 대해서 확실히 여러분께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햄버거를 먹으며 출발! 이거 맛있어. 네, 저희는 지금 베를린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갑자기 돌발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 짐 중에 일부 아주 중요한 방송 장비가 도착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곳이 바로 샹젤리제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포커드 광장입니다. 오, 샹젤리제, 오, 샹젤리제, 오, 샹젤리제. 네, 저희는 영국 런던의 타워 브릿지 앞에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만큼은 틀림없이 8월의 설정도서를 여러분께 소개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네. 박상민 씨 아니세요? 에? 아니 저 촬영할 때 처음에 올때 분명히 김용만 씨랑 왔는데. 자, 그러면 어떤 책인지 교수님 설명 부탁드려요. 그렇게 3박 5일 일정으로 유럽 4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빵만 넣은 거 생각하잖아요. 나는 딴 게 하나 더 생각해요. 뭐요? 빵을 넣다가 옷이 빠져가지고 막 이 옷걸이만 들고 막 이렇게. 지금 우리 CU 있죠? CU가 너무 놀래서 옷걸이만 갖고. 야, 그 책 읽는 분을 유럽에 가서 찾으려니 김여희 PD님이 약간 예민해졌어. 의외로 책 읽는 사람이 많이 안 나타나니까. 아, 거기 코디가 이태리에 오면 로마에는 책 읽는 사람이 천지라는 거야. 공원 가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갔어. 그래가지고 공원에 딱 도착했는데 시간은 2시간밖에 없는데 책 읽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없어.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근데 저기 풀숲, 제 기억이 아직도 나요. 저 나무 위에 노을이 지는데 이렇게 풀이 막 우거진. 야, 이거 길이야 뭐야. 이게 길도 아닌 데를 김여희 PD님이 가는 대로 온 스텝이 나랑 용만이 형이랑 진짜 거의 사냥하듯이 김영희 형이 있어 대기. 저 사람이 책을 읽는지 안 읽는지 본조르노 본조르노. 와. 예, 그래서 이탈리아 어딘지도 몰라요 지금.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히시에드.
아 책은 많이 읽는데 공원에서는 좀 잘 안 읽는다. 주로 사람들이 많이들 책을 읽고 있는 거를 저희가 봤는데 원래들 이러시냐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시차 정이고 뭐가 없더라고. 시간만 남으면 그냥 정신 차리니까 한국이었겠네. 한국이었어요. 아니 김영만 씨가 베를린 가가지고는 갑자기 혈관이 터졌어요.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눈이 빨개졌어요. 충혈이 돼가지고 촬영할 수가 없는 거야. 솔직히. 기억하시는구나. 어. 그 용만 형이 처음으로 실핏줄 터진 걸 보더니 대본을 사람이 실핏줄이 터졌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 그 전에 왜 그랬냐면 그 좋은 용만 씨가 왜 화를 냈냐면 아침에 딱 이제 녹화를 하러 왔는데 이게 실핏줄이 터진 거야. 근데 본인이 화장실을 가면 이걸 보면 알잖아. 그래서 모르게 야 화장실 가지 마. 야 시간 없어. 야 화장실 가. 야 시간 없어. 야 화장실 하지 마. 야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인터뷰를 하고 뭐 하는데 화장실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본 거예요. 거기서 화장실 딱 갔는데 딱 터진 거야. 그러니까 황당하잖아. 영영이 씨 알고서 나를 정말 이렇게 강행해야 되는 거야 막 이랬는데 딱 나오니까 내가 야 있잖아. 야 눈 너 너무 빨개졌다. 이 선글라스 끼고 해라. 내가 선글라스 끼고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얘가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려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한 거야. 너무 열이 받아. 에이씨 내가 왜 갔어요. 나 어떻게? 우와. 그랬더니 갑자기 영희 형이 난 쫓아갈 줄 알았대. 근데 나한테 오더니 재석아 네가 해. 너 혼자 다 해. 너 혼자 다 해. 왜냐면 김영만 씨를 가서 설득하고 달래가지고 오려면 한 30분에서 최소 1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30분 있으면 가야 되는 거야. 너무 웃겨. 그러니까 얘는 일단 잊어버리고 이건 해야 되니까 한 달치를 찍어야 되니까 재석아 너 혼자 너가 해라. 저 근데 이거 그냥 제가 해도 되겠어. 그냥 네가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자, 로마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로 출발! Virginia. What's your name? My name is Bridget. 예? Bridget? Budget? Bridget. Bridget. 네, 저희는 지금 베를린에 있는 전승 기념탑 앞에 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프랑스 파리에 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는 영국 히드로 공항 근처에 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녹화가 정말 그 웃기네. 어느 때보다 재석이 형이 즐거워하는 너무 것 같아요. 즐거워요. 오늘은 너무 즐거워요. 본인이 좋아하는 친구들 네.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는 날이라고. 너무 웃겨.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이게 스태프들과 이게 있는데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좀 용인이 되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싼 제작비로 그러니까. 많이 찍는 게 박수 받던 시절이라 맞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런 노력이 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시대가 좀 바뀐 거죠.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 이제 PD님이 보셨을 때 재석이 형을 보면서 어떤 부분 때문에 롱런 하는지. 유재석 씨가 거의 10년 이상을 1인자를 하고 있는데 10년이 뭐예요? 넘었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남다른 노력이 있었고 분명히 지금도 성실하게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기본이 본인이 겸손하기 때문이다. 겸손한 게 없으면 그렇게 성실할 수가 없죠. 또 뭐 오늘 또 오셔가지고 또 좋은 얘기를 또 이렇게 해주시네요. 30주년이라서. 네, 그러니까. 오랜만에 김예희 PD님 오니까 옛 생각이 너무 또 나서 즐겁고 좋네요.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 이거 말 맞는데.
아 이곳은 또. 네. 야 오늘은 진짜 이 뭐 CJ의 구석구석을 저희가 보네요. 오. 여기 이제 그런 사업부인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좀 분위기가 또 좀 약간 다르네요, 그죠? 여기 또 약간 회의실 같은 또.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또 방 중에도 또 방 하나가. 네? Executive MHL. 예. 네. 명한 리. 네, 명한리. 아유, 어머니. 아유. 이거 뭐. 와.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본부장님. 아, 그럼요. 예. 그러면 자, 우리가 저 네. 이 산해 숭어업 특집으로 산해에서 모든 것들을 좀 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산해에 계시는 우리 작가님들, PD님들 뭐 진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만나다가 이제 본부장님까지 이렇게 예, 우리 저 CJ 예능 이명한 본부장님을 반갑습니다. 예. 아, 역시 이게 방이 느낌 크시네요. 있어요. 예. You got that thing, you got that thing that makes birds forget to sing. Yes, you got that thing, that's 뭔가 바나나도 좀 고급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You got that charm, that subtle charm that makes young farmers desert the farm. Cause you got that. 이거 혼자 쓰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 예, 혼자 쓴 것은 아니고요. 예. 회의도 이제 여기서 많이 하고. 진행을 하고 하니까 회의실 겸 뭐 제 집무실 겸. 이 들리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방 크기와 비례해서 부담도 좀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명한 본부장님 좀 어떻습니까? 아, 뭐 그렇죠. 예. 네, 그래요? 당연히 그렇죠. 여기 어쨌든 방값은 해야 되니까. 이 건물 임대료가 좀 비싸요. 예, 그래서 그 부담 가져야 됩니다. 한마디가 화가 닿네. 예, 방값은 해야 되니까. 이게 그냥 꽁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당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TV 보세요. 네. 이거 지금 이거 개 화면이. 어떻게 보면 그냥 언뜻 보면 와 방에 TV가 7개. 와. 근데 이걸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저 앞에 그 이스큐티브? 임원이죠. 임원. 네, 익스큐티브. 임시 직원이죠. 임시 직원. 임시 직원님. 그렇죠. 정규직은 아니고요. 예. 언제라도 여기 이제 계약 기간 고용해지될 수 있는. 계약 기간이 있죠. 예, 그죠? 1년씩이죠. 1년이에요? 진짜? 야, 1년 그 2년 뭐 이런 게 아니고 1년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각오로 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뒤에 그런 각오로. 요즘 쫓기세요? 왜 이렇게 좀 보면 그런 각오로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때로는 와, 큰 방에서 진짜 와, 이 채광도 제일 잘 되는 방 그렇지만 언뜻 보면 여기가 좀 외로운 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철조망도 있잖아요. 아니 뭘 또 철조망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런 각오로. 예. 그런 각오. 일단 제가 좀 잠깐 더 다른 분들도 그랬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을 좀. 95년 KBS 공채 22기로 입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2002년 KBS 자유선언 토요 대작전 산장 미팅 장미의 전쟁. 난 입죠. 참 따뜻했어요. 저와는 그때부터 좀 인연이 있습니다. 예, 그 당시 먹 PD로 활약을 했었어요. 음식남. 부담감이 게임을 해서 우리 연예인들이 못한다. 그럼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우리 먹 PD가 가서 막 먹던. 그럼 어떻게 그때부터 먹방을 어떻게 보면 먹방을 좀- 먼저 하신 PD죠. 저도 몰랐는데 그런 DNA가 예, 있었네요. 명한 형이 난 진짜 이렇게 본부장님까지 될 줄 몰랐어요. 명한 형도 몰랐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됐을지. 예? 2004년 스타 골든벨 그리고 2007년 바로 1박 2일 그리고 2009년 남자의 자격을 기획을 해서 뭐 대박이 나죠.
그리고 2011년 신혼을 PD하고 비슷한 시기에 TVN으로 이적을 한 이후에 여기 안에 이거 코미디 빅리그 그리고 꽃보다 할배 드라마 응답하라 1997,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88들을 총괄 기획을 했고 아 간디 작살. KBS에서 TVN으로 이적한 지 3년 만에 국장을 거쳐 본부장까지 오른 그리고 TVN의 주축이라 불리는 나연석 PD, 신혼 PD, 이우정 작가를 이끄는 이명한 사단의 수장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하루 일과가 좀 궁금합니다. 이명한 그 본부장님은 좀 하루 일과가 어떻습니까? 일과요? 네. 일단은 출근을 하면 뭐 출근하기 전에 사실 이제 눈을 뜨면은 뭐 어쩔 수 없는 숙명이죠. 시청률 일보를 보는데 이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카드 히든 쪼듯이 이렇게 과연 뭐 나왔을까. 그리고 동그란 거 나오냐면 뾰족한 거 나오는지 이런. 그게 뭡니까? 동그란 거 뭐고 뾰족한 거? 숫자가 뾰족하면 뭐 1, 동그라면 2, 뭐 그게 이제 갈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와서 이제 지금 제가 관장하는 그 부서가 좀 사실 좀 많은 상황이어가지고 각 또 부서별로 현안이나 이슈들, 뭐 그날 컴할 것들, 뭐 방송된 것들, 피드백 줄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공식적인 회의는 많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이제 다 뭐 밑에 이제 사업부장님들이 그 현업은 지휘를 하시니까 이렇게 사실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아니 근데 죄송한데 저기는 왜 이렇게 의자가 많아요? 뭐 이렇게 어디요? 저기 여기 원래 이제 의자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저거는 잠시. 왜냐면 누가 보면 잠시 오해할 수도 있는 게 다리 올리려고 의자를 저기다 놨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꼭 저희가 잘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그 직접 연출을 하실 때하고 이게 좀 그 차이가 좀 많이 있죠. 가장 큰 차이라면 우선 장사, 소금 장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PD로 일할 때는 내 프로그램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 하나만 보면 되죠. 내 프로그램이 안 되면 뭐 이건 세상이 다 이제 절망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뭐 사실 뭐 채널도 뭐 10몇 개고 뭐 프로그램만 개수만 몇십 개가 되니까 사실 일희일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때 좋았다가 또 근데 요게 또 좋았던 시절이 또 막 그 길게 가진 않고 한 프로그램이 잘 돼도 다른 프로그램이 흔들리면 또 이 기쁨보다는 걱정이 또 이제 앞서. 뭐 그런 차이인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프로그램을 좀 더 신경 써주세요라고 하는 또 후배 PD님이 오시면 여러 가지가 많을 거 아니에요. 뭐 형님 나한테 이러실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아니 당신들도 방송에 대놓고 편성 바꿔달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일례로 그런 거. 아이고 참 본부장님.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원래 그러려고 했어요. 그래요? 예. 잠시 저희가 이제 휴직기를 좀 갖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학이죠, 방학. 네, 방학이에요. 예. 본부장님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구시죠? 이명한 본부장님. 네, 이명한 본부장님. 이런 분들도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회의 때 임원분들 나오신 회의 때 그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저희 대표님도 말씀하셨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이 그 바꿔달라면 좀 바꿔줘야지. 박수! 고맙습니다. 예, 다시 이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 후배분들이 오시면 좀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좀 자주 하는 얘기가 뭡니까? 대부분 이제 프로그램에 관련된 고민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TVN에 있는 후배들만 생각을 하면 이제 10년 정도 이제 보았던 후배들이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사실은 어떤 성공 여부를 떠나서 본인들한테 어쨌든 이렇게 맞는 옷을 좀 입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판단하죠. 아니 방송사 입장에서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이게 시청률이 가장 중요한 당연하죠. 잣대가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저기 제가 그 써놨는데요. 저기 보시면은 저기 제가 그 써놨는데요. 저기 보시면은 닥치고 시청률이라고 써는 반은 시청률이 나와요. 저기 닥치고 시청률이 50%고. 그렇죠. 여기 있으면 있네요. 두 번째가 새로운 시도엔 뭐 글로벌 향, 그다음에 초월메이드, 그다음 대형 기획. 뭐 쉽게 할 수 없는 것들. 조개 한 30%. 갑자기 우리가 온다고 해서 갑자기 쓰실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저런 경험이 많아요. 일부러 좀 보여주기식은
좀 더 선명합니다. 글씨가. 좀 더 선명합니다. 글씨가. 좀 더 선명합니다. 글씨가. 근데 저게 지금 약간 공기와 마찰을 하면서 약간 흐려진 걸로 봤는데 제가 봤을 때 한 달. 국가세 의뢰부. 아 그래요, 맞아요. 그럼 저건 뭐예요? 너그러운 예술가는 뭐예요? 전 뭐예요? 아 저거요? 아 너그러 뭐 책을 읽다가 그런 좀 문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걸 좀 메모를 해놓으신 거군요. 너그러운 예술가적인 리더가 뭐 약간 이제 저기 본부장님의 일기장 같은 겁니까? 이렇게 약간 이제 저기 본부장님의 일기장 같은 겁니까? 이렇게 약간. 일기장은 아닌 게 보여주식이죠. 약간 들어온 분들에게 내가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내가 직접 하기보다는 어떤 저런 걸로 해서 은연중에 그 나의 신입 시절을 좀 떠올리신다면 혹시 좀 나의 신입 시절 좀 5글자로 한번 표현한다면 5글자요? 네. 뭐 요즘 단어로 치면은 뭐 당당한 아싸 정도. 당당한 아싸. 당당한 아싸. 네. 그러면 약간 아싸 하셨다고 하면 또 출연도 하시고 할 때는 많이 떨리거나 부담되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그때는 정말 그 상황 자체가 뭐 그렇게 흘러 들어가는 상황이어가지고 뭐 그렇게 부담이라기보다는 되게 절박함은 있었죠. 또 예능 프로그램 만드는 입장이니까 저의 어쨌든 이런 노출들이 그래도 재미적인 요소가 돼야 되는데 뭐 그냥 이렇게 좀 흘러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네. 그 저희 이거 인터뷰 의뢰했을 때 한 번에 오케이 해주셨어요? 아니면 좀 아니요. 그 굉장히 고사를 많이 했는데 이 출연하고 이런 게 사실은 뭐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뭐 방송인도 아니고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코로나 지금 시국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다 나가서 사실은 그렇죠. 촬영을 해야 사실 되는데 그래야 이 사내에서 어쨌든 방송을 만들려고 담당 PD가 그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내가 필요하면 진짜 뭐 내가 내 키든 내 치든한테 이건 무조건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진짜 하게 됐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야 너무나 큰 힘이죠, 진짜. 이번 주 시청률 나오면 너무 또 놀라지 마세요. 이거는 본부장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신 거니까 우리한테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앞에 누구 찍었어요? 지금요? 저희가 그거나 좀 합시다. 네네. 일단은 신원호 PD. 신원호 PD님 전에 김대주, 김난주 작가님 두 분. 김대주, 김난주 또 처음에 가지고 대탈출에 정종현. 종현이. 네. 전체적인 그 라인업은 어떻게 오늘 좀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 근데 그 제가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이에요. 몇 분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뭐 저 촬영하기 전까지는. 글쎄요. 뭐 분량으로 따지면 아마 모자라진 않을 거예요. 진짜요? 네. 그럼 뭐 다행히 부담이 없네요. 네. 본부장님 또 분량 너무 적다고 또 약간 아닙니다. 네. 방송 분량 욕심 없습니다. 임팩트가 중요하죠. 그렇죠. 정확히. 많이 나온다고, 노출이 많이 된다고 해서. 본부장님 토크가 좋으세요. 감이 있으시니까 역시. 그럼 여기서 저 공통 질문으로 하나만 더 들으시죠. 네. 본인의 인생을 OST로 표현한다면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그냥 저는 그냥 빈말이 아니라 어쨌든 되게 그 주변의 힘들을 많이 받으면서 잘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연기자들, 그다음에 좋은 동료 후배들, 그게 뭐 우정이라면 우정일 수 있고 동료애라면 동료애일 수 있어서 이제 그런 어쨌든 내용을 표현한 노래가 That's What Friends Are For라는 그 스티비 원더하고 그 노래 들으면 너무나 유명한 노래이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That's what friends are for. 그 노래를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라가지고 그 노래 깔아주시면 뭐 되게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혹시 이명환 본부장님은 내 인생에 가장 좀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네. 혹시 좀 그런 분이 좀 있습니까? 일로 만난. 일로 만난. 네.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나영석 PD나 신원호 PD나 뭐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이제 소중한 인연이고 근데 이제 그 인연은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라는 이 집단에서 저희가 원튼 원치 않게 그렇게 이제 맺어진 이제 인연이고요. 뭐 그런 반면에 뭐 지금 그 신원호 PD하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지금 집필하고 있는 이우정 작가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와 PD로 만나서 한 20년 동안 만난 지가 한 20년 된 것 같은데
그 거의 대부분 뭐 19년 이상의 시간을 뭐 저와 직접 간접적으로 일을 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여기 그 PD 분들 그리고 출연자분들하고 소중한 인연인데 그 인연 정말 좀 그 남다른 인연이 아닌가. 그렇겠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있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그날 그 타이틀 열심히 하면서 어쨌든 달려왔던 그 시간이 어쨌든 이렇게 또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은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이우정 작가가 어떻게 보면 그 포스트 역할, 그 중심축 역할을 지금 이제 하는 입장이고 사실 예전에 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일 열심히 했고 고맙고 뭐 앞으로도 그런 인연이 쭉 이어지길 바라죠. 아니 어쨌든 저 우리 이명환 본부장님 오늘 뭐 좀 시간 내주셔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그 유퀴즈에 관한 얘기를 한번 또 여쭤보지 않을 수 없죠. 유퀴즈요? 네. 유퀴즈는 이건 뭐 계속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저 개인이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장르잖아요. 그렇죠. 뭐 모든 프로그램이 힘들긴 합니다만. 어려운 장르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탄력이 붙으면서 이제는 이거구나, 이게 해냈구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가지고요. 사실은 뭐 시청률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또 가질 수 없는 또 영역의 또 가치를 가진 저는 프로그램을 생각합니다. 시청률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 가질 수 없는. 아직 좀 아쉽다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뭐. 그냥 조금만 더. 조심스럽게 숫자를 한 번만 써주신다면 어느 정도인지. 숫자를 숫자를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마 제 느낌에 조만간에는 한번 뭔가. 뭐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은 저희가 한번 좀 목표를 해서 거기를 한번 좀 가볼 만한. 예.